오늘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 한국의 양극화의 미래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유는 세계적 추세로 가는 초양극화 현상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나라마다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에서 한국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선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양극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미래 3분. 저는 먼저 통계충이므로 이 양극화 현상이 언제부터 심화가 되었는지 팩트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진위개수가 2분기 진위개수, 4분기 진위개수, 도시 근로자 가구 진위개수, 2인 이상 가구 진위개수 등 기준에 따라 통계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다만 1995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97년도에서 98년도 수치 이후로 껑충 뛰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진위개수 수치는 참고로 0부터 1까지의 사이값인데 소득 불평등 지표이고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한 것이고요. 1이라고 하면 완전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0.3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불평등한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니 전 세계 지표와 비교를 해볼게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 진위개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1.6, 집계가 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30위권대고요. CAIRP 10%, 이거는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 데이터에서 나온 상위 10% 대비 하위 10% 간 평균 소득 비율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5.9, 통계 안에 들어간 나라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1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 CIA에서 통계는 진위개수로는 34.1, 순위로는 40위권 정도고요. UNRP 10%, UN에서 뽑은 상위 10%에서 하위 10% 간 소득 비율이죠. 이게 7.8인데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는 통계 안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아프리카는 양극화가 훨씬 심해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0위권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UNRP 20%, 상위 20%랑 하위 20%의 격차 비율이죠. 이거는 4.7%로 순위로 보면 20위권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나라냐 하시겠지만 진짜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빈부격차에 따라 옷의 청결도 차이가 정말 심한 나라도 있고 고기가 있어도 못 써먹는 나라도 너무 많습니다. 여튼 실제로 빈부격차 순위를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피부로 체감하는 불평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 더 큰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자산의 불평등은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려면 순자산 점유율이라는 것을 보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2018년 수치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가 42.3%, 즉 거의 절반에 가깝게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수치는 44%가 나왔기 때문에 몇 년이 흐르면 상위 10%가 국내 자산의 절반을 가지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하위 10%를 보면 놀랍게도 마이너스죠. 자, 이 정도의 수치는 과연 세계에서 보면 얼마나 불평등일까? 이 지표는 피게티 지수라는 지표를 보면 좋은데요. 이 지수는 국민 순자산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수가 6이 나온다면 개인의 평균 소득으로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6년이 걸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피게티 지수는 약 10년간 8을 전후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높은 수치일까? 네, 높은 수치입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미국 4.1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미국의 평균의 자산에 이르기까지 4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8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표는 훨씬 커져 2019년은 10.7, 2020년은 11.4로 역대급으로 한국의 분배 상황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피게티 지수가 클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경제의 전체 소득 분배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커져서 세습 사회로 가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가 점차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아파트 평당가가 가장 높은 나라가 홍콩 다음 세계 2위였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통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IMF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비빌만한 수치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고 이는 자산이 세습된다는 의미가 된다. 즉 흔히 말하는 사다리가 끊긴다 라는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에서 왔던 164배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느냐?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의 차이입니다.
하위 20%의 자산은 2020년 기준 600만 원이네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 8,584만 원입니다. 이것이 164배의 차이가 나죠. 올해 2021년의 통계는 얼마나 더 벌어져 있을까요? 솔직히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득의 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자산의 분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나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